오늘 저희 10월 정기 모임에는 여기 특별한 장소에서 세 분의 베스트셀러 저자분을 모시고 북토크쇼와 함께 저자 사인회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 CEO 지식 나눔 회원이시고 경영자 코칭 책을 공저하신 김대희 대표님, 김병헌 대표님, 윤동준 대표님 세 분 앞으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우리 또 저희 법인의 상임 회장님께서 또 축하 꽃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 오는 수요일 날 너무 좋죠? 축하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하나 놓을게요. 네. 윤동준 대표님께서는 조금 늦으실 예정이어서 저희 먼저 얘기를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네. 책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CEO 출신 코치들의 경영자 코칭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마 짐작하시기를 저자 5분이죠. 실제적으로는 5분 모두 기업의 CEO 출신님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김대희 대표님부터 회사 소속 회사와 백그라운드 자기소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대희 대표입니다. 저는 삼성에서 쭉 근무를 했었고요. 마지막에는 멀티캠퍼스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삼성을 은퇴를 했습니다. 히어 지식 나눔에 한 3년 전에 조인을 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 저 역시도 이 공헌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칭 부문 지금 전체 대표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생활 코칭을 우리 히어 지식 나눔 회원들한테 지금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병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김병헌입니다. 네, 저는 LG그룹 기획조정실에서 쭉 근무를 했고요. 나중에 LIG 손해보험 대표이사, KB 손해보험 대표이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대표이사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코칭 경영원의 파트너 코치로서 경영자 코칭 6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코칭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코칭의 경험을 또 잘 담아가지고 책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5분의 코치들과 함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책에 이미 여기 현장에 계시는 우리 CEO 회원분들 자리 계시고 저도 처음에 책을 산 지는 한 달 정도 됐었고 어제 또 방송을 위해서 다시 한번 탐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책 저희 홍보를 위해서 시중에 코칭에 관련된 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책의 차이점을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중에 있는 코칭 책이랑. 코칭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네. 주로 이제 코치를 위한 그런 책들이 네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코치의 관점에서 쓴 책이 많이 있다 그러면 네. 저희들이 이제 경영자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또 코치로 활동하면서 네. 또 경영자 입장에서 코칭을 바라보면 어떨까 이렇게 흔치 생각을 않죠. 하고 이런 그런데 또 기업에서 코칭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코칭을 해라고 시키는데 네. 막상 코칭을 받는 임원들은 네. 특별한 어젠다가 없이 맞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코칭을 네. 받는 경우가 많고 또 네. 코칭을 기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네. 많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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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정말 코칭에서 다룰 수 있는 어젠다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네. 네. 이런 부분을 좀 다루기 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관점에서 좀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만 봐도 저희처럼 아직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순서대로 쭉 정리가 되어 있어서 눈에 금방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관점의 차이라고 했는데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참 저한테 와닿았던 게 같은 명제라도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전달하는가가 달라진다라고 했던 게 지금 현장에 계시는 많은 CEO분들께서 고민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긴장하시지 마시고 질문드리고요. 아마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내용을 못 드리고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서 또 질문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중에 최고 경영자 코칭은 이제 CEO 출신들 다 잘하고 계십니다. 코칭은
임원 코칭과 다르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임원으로 경력을 많이 하셨더라도 막상 이제 CEO가 되고 나면 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연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와 같이 이제 임원의 관점과 또 최고 경영자의 관점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네. 또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기업과 상당히 그 일체되는 그런 네. 감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최고 경영자의 어떤 그런 셀프 리더십부터 네. 시작해서 네, 네. 또 그 사람의 철학 자체가 어떤 기업의 철학과 연결되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네.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임원 코칭을 할 때 보면 되게 이제 특정 주제 네. 또 리더십 개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코칭을 받는다 그러면 네. CEO 코칭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인 관점. 아, 그래서 이제 기업을 어떤 기업으로 만들 건지, 네. 또 내가 어떤 리더가 될 건지, 네. 또 기업 문화를 어떻게 만들 건지, 또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건지, 좀 더 장기적 관점, 또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주제보다는 CEO 코칭에 있어서는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CEO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이제 CEO의 철학과 경영 원칙이 무엇인지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비전 리더십이라든지 네. 또 소통 리더십 또 기업 문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대표님께서 이렇게 CEO 리더십과 CEO 네.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장례가 아주 숙연해졌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이 고민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10월, 11월이 각 그 기업별로 이제 인사 시즌이 되고 12월에 이제 평가에서 내년 1월에 임원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 개편들이 발표되는 마지막 분기에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에서 이제 첫 임원을 달 때의 그 쾌감 그리고 긴장감 이런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올라오셨을 것입니다. 이번에 부장에서 첫 임원을 다는 상무가 될 수도 있고 조직별로 이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코칭을 1, 2, 3로 제공을 하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많은 어깨에 힘이 있을 텐데 네. 가장 긴장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첫 임원의 타이틀이. 예, 아마 제 경험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요, 네. 진짜 긴장됐고 네. 좀 뭔가 욕심도 많이 나고 그렇죠. 예, 한데 저는 그 현장에서 그런 이제 경영 임원을 코칭을 할 때요,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게 그 친구는 분명 거기 아주 라이트 트랙으로 잘 달려와 가지고 네네. 지금 이제 임원이 됐고 이제 큰 네. 조직을 이제 맡게 됐는데요. 네. 그럴 때 이제 제일 많이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은 그동안 전문가로서 당신은 성공했다. 네. 근데 이제 리더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죠? 조직 관리를 해야 되고 내부하들을 쳐다봐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의 인식 전환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코칭을 네. 저는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 리더로서의 새로운 명제 포지셔닝을 한다는 그 말씀 너무 귀에 와닿고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그 글 내용 중에 저는 이거는 그래서 저도 하나 어디에 좀 인용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주시면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리더 포지션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지금껏 당신이 이런 개인적인 성취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안내장이 함께 배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었는데 아마 현장 전문가로서 막 성장해서 첫 임원이 되고 더 나은 이제 포지션으로 올라갈 때 저도 그랬고요. 흔히 자가당착 하는 부분이 앞에 딱 푯말을 붙여놓고 생각해야 되는 항목이 아닐까 생각이 있습니다. 와우. 네, 두 번째 저희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저희 윤동준 대표님 방금 자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그 시작 전에 저희가 대표님 속했던 기업 그리고 개인적인 배경 백그라운드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35년간 그 포스코에서 근무한 그 영원한 포스코인 윤동주입니다. 제 그 기본 그 메인 경력은 그 피플 HR 쪽이고요. 그리고 저희 포스코에서 인사실장하고 인재개발원장 역임하고 임원 되고 나서는 회사 배려로 철강이나 또 에너지 또 건설 분야에서요. 혁신 전략, 뭐 재무 투자, 홍보 등 경영 전반을 두루 경험한 그런 경영 코치입니다. 네. 저희 이 자리에 이렇게 세 분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아마 저희 CEO 지침 나눔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살짝 또 저희 거기 홍보도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본격적인 질문에 또 이런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코칭과 멘토링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제가 좀 가끔씩 교도 현장에서 받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요? 그 멘토링과 그 코칭에 추구하는 그 목적은 같다고 보고요. 네네. 다만 접근 방식이 멘토링은 멘토의 경험을 전수하는 그런 중심이 원웨이. 된다면 네. 코칭은 그 코치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네. 스스로 성찰하고 방향을 정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생각 파트너 역할을 더 많이 한다. 그래서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저 영감을 스스로 이렇게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질문 중심으로 코치들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을 하면은 서로 간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발전을 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해준다는 게 코칭이라고 예. 더 명확하게 이번에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됐습니다. 코칭을 저는 누가 이제 코칭이 뭐냐 하면은 마중물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다 해드리는 게 아니라 마중물을 역할을 함으로 해서 네.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네. 자신 나가야 될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네. 네. 그런 어떤 역할이 바로 코치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더 드리면 멘토는 선배된 입장 또 뭔가 먼저 경험한 그런 입장에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면 네. 코치는 좀 수평적인 파트너십입니다. 네. 그래서 경영자의 생각 파트너로서 네. 경영자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함께. 네. 멘토링이 좀 수직적 관계라면 네. 코칭은 수평적 관계다. 네. 또 파트너십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배우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감사합니다. 예, 그 내용 중에 또 보면은 리더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사람이다라고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세 분께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CEO 현직에 재직하시는 시절에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김대인 대표님부터. 그런데요. 저는 그 CEO 이제 재임 시절에 제가 제일 많이 그 강조했던 부분이 행복 경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살아보면 그렇거든요. 임원을 하고 대표이사까지 막중한 그 책임을 가진 그 자리까지 왔을 때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일은 항상 치열하지만은 과연 내가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거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자신한테 과연 내가 진짜 행복하냐, 내가 즐기면서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고, 그리고 또 임직원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과연 즐겁게 살고 있느냐, 네가 너 스스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더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좀 행복에 대한 그 어떤 화두를 계속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같은 맥락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떤 기업 문화를 가진 회사를 만들 것인지 네.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뭐 좋은 상품이나 또 비즈니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 조직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 문화를 잘 만들 것이냐를 고민을 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성과 달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네.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우리 구성원들의 인정과 칭찬 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항상 이제 현장을 이렇게 잘 관찰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사례, 성공 사례를 잘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체계화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인정 칭찬해서 네. 동기부여를 시키고 또 그것을 잘 체계화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공유해서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학습의 조직 문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 조직 문화가 아니냐 네. 이런 조직 생각을 문화에 합니다. 대한 스스로 질문을 많이 던지셨습니다. 네네. 우리 임동균 대표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두 분이 그 행복하고 행복 경영하고 그다음에 그 조직 문화를 강조했으니까 또 하나의 그 CEO로서 중요한 그 역량이나 덕목이 의사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CEO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사뭇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여기 지식나눔 회원님들 대부분 다 CEO시라면서 많은 고뇌에 찬 의사결정을 하셨을 텐데 저도 어려운 의사결정할 때마다 저에게 스스로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먼 훗날 후배들한테 정말 그 존경받는 CEO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라는 거에 제 스스로 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는 지금보다 먼 훗날 우리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를 내리고 그 어려운 의사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봉착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게 CEO 일이다라고 해서 그 질문을 저 스스로에 던졌는데 그때는 제가 이게 무슨 성찰적 질문인지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코치가 돼서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그 답변 중에 우리 김병은 대표님께서 칭찬과 인정에 대한 네네. 이제 말씀도 주셨고 책 내용 중에도 오버랩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정과 칭찬이었습니다. 리더로 우리 지금 이제 CEO로 이제 주식생활 오래 하셨는데 20년, 25년 전으로 한번 돌아오고 오겠습니다. 부서장 시절이 있을 수도 있고 임원이 있을 시절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나를 이끌어줬던, 나를 우뚝 서게 만들었던 리더의 칭찬과 인정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네. 시절에 나의 보스의 칭찬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그 이제 LG그룹 기획조정실에 근무를 할 때인데 그때 이제 기획조정실 기획팀에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회장님 이제 연설문을 쓰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이제 그 회장직 사장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 기획팀에서 글을 쓰는 게 있었는데 원래 이제 부장님이 글을 쓰셨는데 네. 잘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이제 과장이었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면 김 과장이 한번 글을 써보지 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굉장히 이제 칭찬을 받았어요. 네, 네.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이제 회장님 연설문에 대해서 원고를 쓰게 됐는데 그때 그분이 그 해주신 칭찬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좀 도전적이고 힘든 거지만 적극적으로 도전했을 때 보람이 있고 네. 또 상사의 그 인정과 칭찬이 좀 나를 성장시킨다 네. 이런 부분에서 큰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칭찬의 그 필력으로, 그 연설문의 필력으로 이번에 이렇게 책까지 또 예. 들고 오신 거죠? 아마 제가 글을 쓰는 네. 첫 계기가 아마 그 그러실 회장님 것 그 연설문을 같습니다. 쓴 네. 아유, 그것이 큰 감사합니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인정과 칭찬 부분에서. 예, 이제 그 조금 그 비즈니스의 터프한 부분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책 내용 중에도 후반에 아까 우리 윤 대표님께서 의사결정 얘기도 하셨고 조직 문화 또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까 스스로의 질문하실 때 지금 현재 나의 결정이 훗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결정일까를 물으셨다고 하시는데 비즈니스 운명 미래를 결정짓는 의사결정은 수없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래 계시면서 가장 터프했던 의사결정을 하셨을 시기가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케이스였는지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셨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좀 주시면 아마 같은 주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네네. 상황에 처해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윤동주 코치. 기업에서 이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 전략을 실행할 때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제가 그 포스코 건설의 그 부사장 시절입니다. 저희 포스코 그룹에서는 그 원료를 100%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철강석이라든 맞아요. 석탄은 그러니까 해외 자원 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해외와 같이 그 자원 개발을 하면서 그 자원 개발의 프로젝트 공사를 저희 이제 건설 쪽에서 이제 하는 걸로 이게 그게 몇 조 단위예요. 사실 그런 저희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그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좀 리스크를 걱정을 하고 근데 위에서는 뭐 딱 가야지 한다는 그 분위기잖아요. 네, 그 뭐 차려준 그 밥상도 못 먹냐 이제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때 그 여러 날 그 불면의 밤을 지낸 것 같아요. 정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나중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해가지고 제가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서 같이 면담을 해보니까 위에 층은 하자. 밑에는 하면 어렵다. 근데 그러면 어떨까 하면 위는요. 우선 해야 돼요. 경영자들은. 그래야 뭐가 자기도 맞습니다.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밑에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들. 저는 밑에 얘기를 더 듣고 제가 CEO를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안정적인 자세를 취했다가 수주에서 저희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이제 회장님한테 많이 혼나고 너 나중에 너 그거 프로젝트 잘 되면 너 그때는 너 두고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수주를 저기 딴 그 회사가 나중에 굉장히 큰 그 저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 4년 후에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것도 먼 날 우리 후배들한테 어떤 회사를 물려줄 것인가 라는 고뇌에 찬 의사결정이 을 실행을 했던 것들이 결국은 저한테 좋은 하나의 그 값진 경영의 어떤 경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CEO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를 보니까, 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과 원칙이 참 중요한데, 성과 위주로 하다 보면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잘못된 영업 관행이 생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직이 이제 좀 황폐화되거든요. 근데 CEO가 돼가지고 주력 채널이 이제 설계사 채널을 보니까 굉장히 지쳐 있고, 또 거품이 많은 거예요. 이걸 계속 성과를 위해서 푸시했다가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근데 CEO로서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 이 고민을 할 때 그때 이제 새롭게 태도되고 있는 GA라는 조직에 그 독립대리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회사하고 거래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에 제가 이제 좀 주목을 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GA 조직을 견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 조직이 너무 크지만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좀 장기적 관점에서 이 GA라는 조직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새로운 채널로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GA들이 영업하기 가장 좋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부분을 또 고민해서 만들고 또 제가 GA 법인 대표들과 만나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노력을 기울여서 GA 시장에서 이제 1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A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기존의 설계사 채널보다 이 GA 시장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도 무난히 달성하면서 또 기존의 그 우리 설계사 조직은 좀 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했던 그런 부분이 성장을 위한 좋은 의사결정이었다 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특히 영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쪽에 고민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 역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기 내용 중에 많은 그 챕터를 할애하신 부분이 조직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그 리더십, 전략적 뭐 띵킹 이런 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패스트 팔로우로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데서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조직 문화를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여기에 오렌지 라이프나 네덜란드 ING 사례가 주셨는데 지금 저희 대부분의 회사의 백보는 MZ 세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MZ 세대들의 일하는 방식은 저희 회사도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삶의 라이프 가치관 자체가 저희랑 많은 갭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직원들이 대부분인 그 조직, 특히 요즘에 새롭게 스타트업 해갖고 유니콘 기업이 되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을, 우리 그 직원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에이자일하고 민첩하게 가는 조직 문화에서 조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 있다면 어디인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조업, 저도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데가 전통 제조업은 상당히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멤버들이 있고 기존 또 멤버들이 있고, 그래서 전통 제조업의 중견기업들의 HR 부서장이 고민하는 거는 우리 조직을, 옛날 방식에 익숙해있던 조직을 어떻게 이렇게 바꿀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께 코칭이나 이런 거를 하신다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코칭 직업의 그 윤리 규정상 네. 그 코칭 정보를 공개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네. 그 CEO께서 제가 봐도요 문화로 승부하는 것 같아요. 네. 조직 문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제조업 베이스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CEO가 들어서 제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이제 그 회사의 그 임원들을 이렇게 코칭을 하면서 보면은 확연히 변화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시대에는 자율과 창의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거의 뭐 그 임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1년에 뭐 10번 이상의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조직. 그리고 뭐 책도 매달 한 2권씩 주고 읽고 소감도 내게 하고 네네.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통하는데 특히 그 CEO께서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입니다. 질문. 네. 예, 본질적 질문,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 예전에는요, 다 지시 통제 아니에요. 네네. 지시하고 수용하고 그거에 너무 익숙했는데 뭐 질문을 하니까 이 처음에는 임원들이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질문하지? 이랬는데 지금은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그게 바뀌어가는 것을 제가 네. 피부적으로 느끼고 네. 그 CEO가요 거기서 그 임원들 인기 투표하면 제일 짱이랍니다. 저는 네. 분명히 지금 아직도 조금은 남았지만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것은 네. 그 CEO의 어떤 솔선수범 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임원들이 전체가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그 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그 기업이 그렇게까지 조직 문화를 바꿔가는 걸 보고 정말 이건 나중에 케이스. 정말 잘 돼가지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나와야 된다 네.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주목을 하는데 참 좋은 사례라고 해서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좀 몇 네. 가지 첨가를 한다 그러면 MZ세대는 기존의 어떤 세대하고 달리 생각하는 방식이든지 일하는 방식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리더들이 옛날에 그 사고방식을 많이 버려야 되고 옛날에 리더 그러면 카리스마 리더 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요사이는 카리스마 리더가 답이 아니죠. 좀 더 수평적인 측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요사이는 형님 리더십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CFR 그래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레커니션 우리 구성원들 어떻게 인정 칭찬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소통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수시로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을 동기부여시킬 거냐 이런 측면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리더들이 제일 인색한 부분이 인정과 칭찬입니다. 그래서 인정과 칭찬을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또 피드백도 이제 좋은 피드백은 잘 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발전적 피드백을 굉장히 어색해하고 또 회피합니다. 네. 근데 구성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발전적 피드백을 잘 해야 되고 네. 사람과 일을 구분해서 네.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의 행동과 역량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네. 진정한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직 문화에서 조금 더 한 뎁스를 깊게 들어가 보면은 아까 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사례도 있지만 저희가 기업 현장에서 CEO분들이 오너 CEO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임명되시는 임명 CEO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임명 CEO분이 이제 연임하셔서 2텀, 3텀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단기로 끝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혁신이 일어나서 문화의 바람이 있는데 이제 CEO가 바뀌면서 그 문화가 이제 단절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거는 조직에서는 관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너시아. 그래서 잘 가다가 다시 복원되는 이게 힘이 강한 특히 이제 전통이 오래된 기업이나 제조업 베이스가 조금 그런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서 조금 고민되는 이제 상황에 새로 CEO가 그 자리에 올랐다고 했을 때는 어떤 어드바이스나 코칭을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제가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숙제를 다 풀고. 예, 이제 사실 CEO의 재임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에도 잘 나가는 기업을 보면 네. CEO가 재임 기간이 10년 이상씩 네.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보면 CEO의 재임 기간이 3년이 못 채우고 네. 짧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CEO의 재임 기간에 대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CEO가 바뀌었을 때 이제 전임 CEO의 어떤 업적, 네. 잘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부정하고 모든 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네. 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임 CEO가 하는 좋은 일, 또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좀 축적해서 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대함,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지켜나가면서 또 새로운 부분을 첨가하는 이런 노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객석에서도 이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묵은지는 오래 묵을수록 맛있잖아요. 네. 그 조직 문화는 저는 묵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그 CEO들이 자기 기간 동안에 뭔가를 계속 바꾸려고만 네. 이렇게 하면은 묵은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겉절이 만들다가 다 끝나는 경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CEO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 대에 다 이루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생각이나 전략은 멀리를 내다보고 해야 되지만 그 기간에는 내가 과연 경영자로서 어떻게 해야 이 회사가 잘 될 거냐. 네. 라는 것을 보는 그 마음가짐이 우선 중요하고요. 네. 핵심 가치나 이거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계속 가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핵심 가치를 구현하는 행동의 원칙이라든지 행동사항에 대한 강조는 CEO별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거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CEO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직원 스스로가 이런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현장 주도의 조직 문화를 구축을 해야 네. 그게 그 CEO만이 계속 바뀌면서 그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거면 현장 주도로 굳건하게 했을 때 네. 그 변화나 이런 것들은 쉽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객석에서 질문 받기 전에 저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CEO, 왜냐하면 저희 그 제목이 경영자 코칭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경영자로서 자기 관리에 대한 내용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책 내용 중에. 근데 자기 관리 중에서 외부 네트워크를 늘려라라고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연구소, 생산, 그다음에 그냥 우리 백오피스라고 하는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은 영업직에 비해서 외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아직 우리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CEO로 올라가시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외부 네트워크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에 코칭을 주신다면 김대희 대표님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진짜 현실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어려운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연구소에만 계시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그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께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게, 전 기술자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네. 나눴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관계라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네. 이제 테이크 앤 기브가 아니죠. 아,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 예. 네. 받고 네. 받고 준다 아이고. 라는 말은 없어요. 네, 주고 받는다. 주고받는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언어 속에는 네. 그죠? 삶의 지혜가 녹아져 네,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많이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인간관계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면 먼저 내가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네.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곧 많이 얻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는데요. 네. 저는 만약에 기술자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요, 훨씬 주변 사람들, 우선 외부 내병만이 아니라 네. 또 기술자들은요, 내부에서도 꽉 막힌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많이 개선되는 느낌도 좀 받았고요. 네,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다. 기브 앤 테이크. 예,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네트워크가 계속 네. 확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기브앤테이크의 그 단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 객석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지금 너무 열심히 막 이어폰 끼고 듣고 계시는데 질문이 계실 것 같습니다. 책을 또 탐독을 하고 오신 우리 최정서 회장님 또 많이 계십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저희가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정도 객석에서 받을까요? 네, 우리 김인식 이사장님. 제 얘기보다는 제 주변의 네. 지인들의 얘기입니다. 제 개인 이야기보다는 제 주변의 지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CEO 중에서도 특히 창업주면서 지금 이제 자기가 창업을 해가지고 자기 철학 또는 이렇게 발전을 시켰는데 그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후계 구도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이미 후계 구도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도 또 불안해하고 또 애착을 못 벗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는 친구들이 저희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 이제 코칭으로 많이 도움을 주신다면은 어떤 포인트를 놓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코칭을 잡아가시겠습니까? 저희 그 코칭 대상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창업자고 그 2세 경영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평생을 그 헌신해서 일군 사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또 그 경영을 또 임을 해야 되고 넘겨야 된다 하는 시점에서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때 내가 가져야 될 철학과 원칙이 뭐냐라는 것을 중요시 나보다 더 잘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안타까움을 가지면 그 어떤 그 성과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이 경영을 넘기는 데 있어서 내가 가져야 될 철학과 원칙이 뭐냐 하고 후임이 좀 부족하더라도 과감하게 맡길 수 있는 그 권한임이나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어떤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 성과나 어떤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를 갖췄으면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권한임과 그 용기를 갖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굳건히 갖출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또 있으시나요? 네,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세 분의 좀 더 많은 사료와 인사이트는 저자 사인회 때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고요. 세 분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멘트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CEO로서 오랫동안 조직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새롭게 그 변화를 꿈꾸시고 변화를 일구신 것 같습니다. 코치로서. 그래서 어떤 코치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까? 보통 우리 리더 질문할 때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한번 말씀 주시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희 코치님. 예, 제 경우는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를 좀 더 베풀면서 살자. 네. 이걸 이제 가치관이 제1 가치관으로 삼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치 이 업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그거하고 일맥상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코치로서 그러면 지향점을 잡았어요. 그게 뭔고 그러면 행복한 동행. 행복한 코치로. 예. 네. 그게
피코치하고 같이 행복한 동행을 하자라는 네, 게 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치관입니다. 김병희 대표님. 저는 코칭이 이제 의식의 전환과 또 딥 체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식의 전환과 딥 체인지를 통해 가지고 경영자들의 성공을 돕는 그런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코칭을 끝날 때마다 항상 우리 고객들에게 코칭으로 맺은 인연을 앞으로도 지속 발전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요. 코칭 후에도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그 네. 코치 그리고 네. 함께 하고자 하는 코치가 되도록 진정한 노력하고자 동반자.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 귀한 시간, 이렇게 그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이런 자리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